이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선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우입니다. 어허허허허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오늘 뭐 청취자분들도 주제를 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과 관련된 소식이겠네요. 맞습니다. 시작부터 약간 이렇게 스포를 했는데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12월 25일 이제 곧 열흘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로는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또 이것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성탄절 그냥 뭐 이유는 없지만 네. 항상 기다려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 성탄절 관련된 소식인데 이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가 불리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세계인이 사랑하는 크리스마스는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뭐 성탄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네. 예배를 뜻하는 마스, 미사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 가끔씩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도 표현을 네. 하잖아요. 이 X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X를 따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엑스마스가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 12월 25일, 이 네. 성탄절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생일날은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해요. 이게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일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데에는 예수님의 성탄절이 된 데에는 4세기의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약간의 역사 공부 시간이 되는데요.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 하지만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박해를 또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밀라노 칙령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 공포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유럽의 많은 토속 신앙들의 인기를 뚫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 인기 토속 신앙들의 축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기 토속 신앙의 축제 시기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 동짓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여러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사투르날리아, 네.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 기간이 있었는데요. 네. 창고에 수확된 곡물과 고기가 가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농경신인 사투르누스를 기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 사투르날리아를 동지 무렵부터 한 일주일 정도 즐겼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짧았던 해가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동지를 태양이 죽고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기념하는 큰 축제를 벌였는데요. 이 날이 지금의 12월 25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게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좀 친숙하게 느껴졌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문화적 요소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셈이죠. 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뭐 연착륙에 성공을 했고 네. 12월 25일이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가 된 거죠. 이 밖에도 성모 마리아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가브리엘 선사가 왔던 때 수태고지를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 수태고지 사진들, 수태고지 그림들을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이 수태고지가 3월 25일이라고 해요. 네. 이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뭐 9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태어난 날, 그러니까 네. 3월 25일에서 9개월을 더하면 12월 25일이기에 성탄절이 되었다라는 아. 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따르면 이제 초창기의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축제 분위기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놀고 먹고 마시는 음. 축제 분위기가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처럼 따뜻한 크리스마스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8세기에 맞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눈부신 발전이 있었지만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과 가족이 이제 해체가 됐죠. 네.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나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이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사회 현상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소설은 마음씨 고약하고 돈만 밝히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의 영혼을 만나서 과거를 뉘우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의 소설이 히트를 치게 되면서 기존의 놀고 먹고 마시는 축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의 성격이 네.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음. 소외된 이웃과 정을 나누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네. 그런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탕도 주고 네. 그런 역할들이 이어졌나 본데 네. 오늘날의 이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만들게 된 데에는 네. 산타클로스의 역할도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아나운서님은 어렸을 때 산타의 존재를 믿으셨나요? 네, 저는 아주 잘 믿었습니다. 아, 아직도 믿고 싶어요.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음. 뭐 요즘 친구들은 금방 성숙해져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뭐 크리스마스 하면 어허허허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뭔가 네. 푸근한 할아버지 같은 맞아요. 산타클로스가 딱 생각났잖아요. 네.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도 재밌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유래는 또 어떻게 되나요? 산타클로스는 3세기에 네. 튀르키예 지방에서 남을 돕는 것에 진심인 성 니콜라스라는 인물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네. 성 니콜라스의 여러 가지 선행 중에 하나를 좀 풀어보자면 어느 가난한 집의 딸이 너무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간다는 이야기를 니콜라스 주교가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금을 몰래 준비해서 굴뚝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마침 그 집에서는 양말을 말리려고 네. 굴뚝 근처에 널어놓았고 그 금이 양말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저희가 잘 아는 뭔가 이야기인 것 그쵸. 같죠. 크리스마스의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요. 네. 이런 그의 선행이 기독교와 함께 유럽 전역의 전설처럼 퍼졌고 네. 그를 기리면서 뭐 고아원에 선물을 주는 문화도 생길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 라틴어로는 산투스 니콜라우스, 영어로는 세인트 니콜라스여서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됐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데 그러면 그 산타클로스가 지금과는 좀 같은 모습이 아니었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성 니콜라스가 모티브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성 니콜라스는 마른 체격에 날렵하고 키가 큰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굴뚝을 이렇게 드나들려면 뭔가 이런 그쵸. 날렵한 모습이 당연한 맞아요. 모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클로스랑은 약간 정반대의 느낌인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산타클로스라고 하면은 좀 풍채가 있고 덩치가 큰 맞습니다. 그런 산타클로스를 떠올리는데 그러면 이런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말씀하셨던 그런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1863년 미국의 시사 만화가 토마스 나스트가 그린 그림 때문이라고 해요. 산타클로스가 정이 많고 푸근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통통한 볼록한 배, 덥수룩한 수염에 풍채가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산타의 트레이드 마크 빨간 색깔 옷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1931년에 콜라 매출이 겨울철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날씨가 네. 추우니까. 그렇죠. 이걸 걱정한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에게 자기의 콜라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빨간 색깔 옷을 입힌 광고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마케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산타가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슬록이나 루돌프는 어떻게 또 나오게 된 거예요? 술록의 이야기는 1823년 미국의 성공의 신부이자 작가이자 네. 교수인 클레멘트 무어가 쓴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8마리의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탄 성 니콜라스가 굴뚝을 통해서 집집마다 선물을 놓고 간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산타 하면 술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루돌프도 1939년에 미국 백화점에서 일하던
로버트 메이가 만든 동화에서 동화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마리의 술록에 뭐 플러스 루돌프 1마리 이렇게 해서 9마리의 술록이 뭐 끌고 다닌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게 술록의 코에 작은 모세혈관이랑 적혈구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도 날씨가 추우면 코가 빨개지잖아요. 그렇죠. 네, 전 또 코가 커가지고 코가 되게 많이 빨개지는데 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혈액이 모이면서 빨개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술록의 코에는 모세혈관이 많아서 추우면 당연히 코가 빨개진다. 아주 뭔가 이런 빨개진다. 것도 네. 네. 뭔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서 재밌다라고 네. 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정말 재밌게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오늘 뭐 조금 이르지만 네.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그 유래와 산타클로스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정말 음. 기쁨으로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또 산타클로스 이야기에서는 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바라기보다 음.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복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나누면 행복도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행복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또 사랑 나눔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최선우 리포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